자, 일단은 우리 또 시작을 해야 돼요. 나중에 덜 힘들려면 지금 좀 해야 돼, 내가. 혹시 내가 숙제에서 이거 나중에 해줄게, 수업 시간에 하자라고 했던 게 있나요? 33이 뭐지? 33? 아, 여기 아니구나. 33. 아, 오케이. 또! 그거 말고 없었니? 어땠어요, 숙제할 때? 상학함수? 할만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상학함수 했던 거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된다. 일단 호도법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잡혔죠, 다. 말이 잘 안 나온다. 호도법은 괜찮은 것 같고, 일반각도 이제 익숙하죠? 항상 그거대로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정의 좀 얘기 좀 해볼까? 자, 다 칠판 봐봐요. 사인의 정의가 뭐예요? 반지름분의 y좌표죠. 코사인 정의가 뭐예요? 반지름분의 x좌표고, 탄젠트의 정의가 뭐예요? x좌표분의 y좌표. 맞지? 다 기억나죠?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무조건 뭐가 동반되는 게 좋냐면 원이죠. 삼각함수 자체가 원 위에 점 표현법이라 했잖아. 알겠지? 반지름 r로 설정하고, 뭐 예를 들어 중심각이 여기 있어. 이만큼 세타야. 그럼 이 점에 x좌표, y좌표 가지고 이거 만들란 소리예요. 그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가 이거다. 다 괜찮아 이거? 그래서 사인, 코사인의 성질 중에 이런 것도 있었죠. 제곱하면 더해서 얼마 된다. 이것도 있었고, 탄젠트는 뭐였니? 코사인 세타분의 뭐야? 사인 세타. 왜? x분의 y니까 얘분의 얘로 써줘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이것도 있었죠. 사인은 마이너스를 붙이면 뭐라고 된다 했었죠? 마이너스가 바깥에 나와요? 아니면 없어져요? 나온다고 했었어. 머릿속으로 너희가 빨리 뭐 하면 되냐면, 잘 봐봐. 이거야. 단순하게 설명해 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세타에 대한 거랑 마세타에 대한 걸 비교하겠다는 거야. 요만큼이 세타면은 그 반대 방향이 뭐예요? 마세타잖아. 야, 봐봐. 이 두 점은요, y좌표가 서로 무슨 관계야? 반대지. 맞아? 그 말은 y좌표에 해당하는 게 사인이란 말이야. 사인은요, 마세타를 해주면은 마이너스가 반드시 붙어야 돼요. 근데 코사인은 어때요? 코사인이 무슨 좌표였죠? x좌표지. 얘나 x좌표 어때? 똑같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세타랑 똑같은 거야. 탄젠트는요, 간단하게 뭐라 그랬어? 세 글자로 기울기라 했잖아. 그래서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랑 서로 뭐야? 반대 부호지. 그래서 탄젠트도 마이너스가 붙으면 바깥에 나온다 했던 얘기. 그리고 마지막, 이것도 기억나지? 올, 싸, 탄, 코. 뭐예요 이게 뜻이? 양수인 애들을 써놓은 거야. 사분면별로. 알겠지? 이거 다 이용해서 오늘 문제를 풀 겁니다. 이거 괜찮죠? 이게 좀 최하가 되면은 좀 이따가 그래프도 할 거거든. 오늘 그래프 할 때 너네 잘할 거야. 자, 해볼게요. 자, 33번. 너희 잘한다, 너네. 응? 나보다 잘해, 나보다. 내가 맨날 말하죠. 너희들이랑 나랑 뇌의 차이가 없어요. 알겠어요? 뇌는 똑같아. 똑같은 뇌로 시작한 거야, 우리 지금. 그게 아니야. 생긴 거는 달라요. 자, 그게 아니라 뭐냐면 정말 진짜 상위 한 0.1% 그런 친구들은 뇌 구조가 달라. 나도 그들이 무슨 뇌를 가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능 보면은 너네 100분 동안 모의고사 보잖아. 50분 만에 다 풀고 다 맞는 애들. 그런 애들 말고는 다 똑같은 뇌를 갖고 태어난 거야. 누가 더 많이 하고 더 자주 했냐 차이인 거예요. 더 많이 고민해봤냐. 너희랑 나의 차이도 뭐예요? 경험 차이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당연히 많이 하고 어떻게 했더니 더 빨리 풀 수 있더라, 이런 걸 계속 고민을 하니까 너희들보다 그냥 더 잘할 뿐이지 뇌의 차이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알려주는 건 전부 다 뭐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알려주는 거야. 물론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알겠어요? 너희는 그거 듣고 그냥 공부하면 돼. 알겠어? 똑같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뭐 어디
연구실 들어가서 연구하고 있었겠지.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절망하지 마시고 하면 된다. 근데 안 해서 문제인 거야. 항상 하세요. 이거 안 풀었지 너네. 내가 해준다 해서. 어? 그냥 끄덕끄덕 해버리네. 응? 보라니까요. 고민을 해오라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응? 그림 너무 어려운데? 나름 괜찮게 한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여기서 y는 2라는 선이 이렇게 쓱 지나가나봐. 얘가 y는 2래요. 내가 이거 문제 설명할 때 새로운 얘기는 절대 안 할 거거든? 자, 지금 거기 잘 봐야 된다. 큰 원은요, 지금 반지름이 얼마짜리야? 2루트 5짜리죠. 안에 있는 게 2루트 2짜리란 말이야. 말을 못해. 뭐 이런 상태고, 지금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어디 갔어? 지금 우와, 점 P가 요 Y는 이랑 만나는 점인가 봐요. 여기가 P래. 여기가 Q고. 자,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지금 얘들아 P까지의 각이 누구래요? 여기까지의 각이, 여기가 알파인가 봐. 요만큼이. 그 다음에 헷갈려서 색깔별로 좀 볼게. 요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까지의 각이 누구래? 이 빨간색이 베타인가 봐. 이 노란색이 알파고. 요 차이점 이해되지 일단. 맞아? 그 상태에서 지금 해달라고 한 거는 코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를 해달래. 코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 요거 해달래요. 한번 해보자. 진짜 별게 없거든요. 이 중에 더 쉬운 건 당연히 누구일 것 같아요? 과연 코사인 값일까? 사인 값일까? 잘 봐요.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니? PQ는 뭘 알고 있어? Y좌표를 알잖아요. Y좌표가 누구였어요? 코사인 사인 중에 사인이었잖아. 얘는 그냥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해볼까? 얘는 뭐분의 뭐라고요? 반지름분의 Y좌표라고. Y좌표 이미 2죠? 반지름을 R2라고 해볼게. 큰 원이지, 베타에 대한 건. 반지름 얼마예요? 2루트 5잖아. 그럼 뭐라고 쓰면 돼? 2루트 5분의 2라고 쓰면 그냥 끝난 거야. 정의대로. 요 이해됐어? 겁나 쉽지? 뭐 얼마야 그러면? 루트 5분의 1인 거예요. 끝. 벌써 하나 나왔고. 얘만 구하면 끝나. 이거 뭐라고? 반지름분의 X좌표라고. 야, 그럼 봐봐. 얘에 대한 건데 지금 X좌표 구할 수 있니? 이걸 도대체 누가 못 구해? 여기다 그냥 얼마 대입해요? Y자리에다가 2 넣으세요. 그럼 X좌표 얼마라고 여기구나. 여기다가 작은 원이니까 여기다가 2 넣으세요. X좌표 뭐라고 나와요? 풀마 2지? 그 중에 누구겠니? 음수 쪽이잖아 이거는 지금. 맞아, 마이너스인 거야. 근데 얘 반지름 얼마야? 얘 반지름 얼마야? 작은 원 2루트 2잖아. 그럼 얘 뭐라고 쓰면 돼요? 2루트 2분의 반지름분의 X좌표 쓰라고. 마 2. 끝이야. 이게 답이야. 이거 고민을 안 해요? 이 정도로 쉬운데? 정의대로 그냥 하면 끝. 반지름분의 X좌표, 반지름분의 Y좌표. 범주 이해 됐어? 예. 야, 이거 이제 고민 좀 해와야 돼. 해줘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죠.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1인 거지. 다른 말로 마이너스 10분의 루트 12로 나오겠죠. 되었어요 이거? 이제 막 변형돼서 나올 거야. 당연히 어떻게 더 나올 수 있니? x를 이렇게 줄 수도 있죠. y는 2처럼 x는 뭐 1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와도 똑같이 풀면 돼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야. 정의대로만 하세요. 정의대로. 뭐? 요거대로. 너네 이거 하면서 삼각비 기억나 안 나? 그거 잊어버리라고. 알겠어요? 삼각비 생각도 하지 마요. 알았어? 그리고 개념 프린트 다 있니? 지난 시간 거? 맨 앞에가 아마 상학함수 호도법 나와 있는 거. 그냥 버려요. 그냥 호도법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개념 프린트? 있으면 거기다 적고 없으면 그냥 교재에 적으세요.
우리 특수각 얘기 좀 해보자. 특수각 몇 도 몇 도 몇 도 있죠? 30도, 60도, 45도 먼저 쓸게요. 45도, 60도. 근데 여기다가 추가로 0도, 90도 이것도 좀 해놓으시고, 그리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걸 좀 만들어 봅시다. 자, 이거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대답 안 할 거예요?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자, 이거 시험 보지 않게 오늘 잘 대답 좀 해줘. 대답이 시원찮다. 그럼 다음 시간에 백지 테스트 볼 거예요. 그냥 백지 주고 저 표 한번 만들어 봐. 하나라도 틀리면 표를 30번 그리고 집에 가시면 돼요. 알겠죠? 하나라도 틀리면. 근데 그거를 오늘 결정하겠다고요. 이게 대답하는 거 보고 대답이 좀 시원찮으면 이건 외워야 돼요. 그렇게 시킬 거니까 오늘 대답 좀 잘 해주시고. 자, 봅시다. 일단 얘부터 합시다. 사인 30 얼마예요? 2분의 1이야. 얘는 얼마야? 2분의 루트 2고요. 얘가 2분의 얼마예요? 루트 3. 얘 얼마야? 코사인값. 거꾸로 가면 돼요.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알겠어? 이렇게 외워두시고. 탄젠트는 뭐예요? 유리화 안 할게. 그냥 루트 3분의 1. 얘는 그냥 1. 얘는 루트 3 까지는 원래 다 외웠던 건데 0도까지 외우자는 거야. 사인 0은 0이고요. 코사인 0은 1이고요. 탄젠트 0은 0이에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다 설명할게. 알겠지? 그 다음 90도에 대한 건 사인이 1이고요. 코사인 0이고요. 탄젠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것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야. 왜냐면 너희들한테 매번 삼각함수 표를 줄 순 없잖아. 출제자도. 그치? 귀찮잖아. 근데 너희가 표 없이도 알 수 있는 거는 특수각밖에 없어요. 그죠? 중학교 때 다 했으니까. 그래서 외워두셔야 돼. 다 알겠지 이거? 까먹지 마세요. 오늘 대답 잘 하시고. 자, 이제 바로 문제 풀기 갑시다. 지난 시간에 개념은 다 해놨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교재는 67쪽으로 오시고 37번으로 가볼게. 자, 37번을 보니까 얘들아, 사인 탄젠트를 곱하면 뭐가 된대요? 음수래. 자, 간단하게 쓸게. 사인 탄젠트를 곱했더니 음수다. 그리고 둘 중에 사인이 더 크대요. 이거 정확하게 뭘 준 거니? 사인은 뭐고? 양수일 거고, 탄젠트는 뭐다? 음수일 거다. 첫 번째 거의 뜻이 뭐냐면 부호가 반대란 뜻이잖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야, 그럼 이거 몇 사분면 각이겠니? 사인은 언제 양수냐면 올사. 알겠어요? 전부 다 혹은 2사분면 1대만 양수인데 하나가 뭐가 됐대? 음수가 된 순간 1사분면은 아닌 거야. 알겠어요? 그럼 당연히 2사분면이라는 판정이 나오죠. 알겠어요? 아, 이거 2사분면 각이구나. 우리가 지금 잡는 세타 자체가. 그때 밑에 거를 해달래요. 대충 써볼게. 루트 코사인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절대값 사인, 그 다음 더하기 루트에 1 더하기 탄젠트 세타. 간단하게 쓴다면서 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1 더하기 탄젠트의 제곱 빼기 또 루트에 코사인 더하기 탄젠트의 제곱. 요거 해달래. 이걸 간단히 해라. 당연히 뭐 하라는 거야 이거? 첫 번째 거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절대값 처리죠. 이거는 절대값 코사인이다. 이거 다 알잖아. 얘 뭐야 그러면? 얘는 절대값 뭐야? 탄젠트 더하기 1이겠지. 맞아요. 얘는 뭐예요? 절대값 코사인 더하기 탄젠트겠지. 이렇게 될 거다. 이해돼요 이거? 잘못 썼네요 또. 미안합니다. 여기 마이너스였군요. 자, 한번 또 해봅시다. 그럼 얘도 바꿔야지.
t-1이죠. 야, 코사인은 양수야, 음수야? 지금 이사분면이잖아. 누구만 양수예요? 이사분면은 사인만 양수란 말이야. 얘 그냥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돼요. 얘는요, 그대로. 얘는요, 음수의 음수니까 양수겠지. 이거 양수. 그래서 뭐라고 써주면 돼요? 미안해, 갑자기 바꿔가지고 또 얘기가 바뀌었다. 이렇게 써놓으면 얘가 뭐야? 음수의 음수니까 마이너스지. 그럼 뭐 달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돼. 그럼 이렇게 바뀔 거고. 맞아요? 그 다음 건 뭐예요? 마이너스에다가, 야, 이거 둘 다 음수잖아. 그럼 뭐 달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앞에 부호를 바꿀 거야. 코사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 끝이야, 이게. 없애는 거 없애봐. 너희들 사라지고 너희들도 사라져. 남는 게 그냥 뭐예요? 1 더하기 사인 세타구나. 마지막에만 이쁘게 이렇게. 이거 괜찮아? 별거 없죠? 코사인 음수예요. 이사분면이잖아요. 이사분면은 누구만 양수라고요? 사인만 양수라고. 그럼 코사인 음수인 거지. 별거 없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뭐 할 거냐면, 으악, 뭐 하지? 뭘 해줘야 되려나? 일단은, 잠깐만요. 쓸만한 게 있나? 쓸만한 게 없니? 일단 39번으로 와보세요. 얘들아, 이거 간단하게 쓸게. 그냥 1-2배 사인 코사인 분의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탄젠트 빼기 1 분의 탄젠트 더하기 1이래. 야, 너네 어떻게 풀래 이거? 일단은 얘 먼저 풀 건데요. 얘를 보면은 그냥 어떻게 해야겠구나가 보여? 잘 안 보이죠? 맞아요? 너네가 배운 거라고는 딱 2개밖에 없다. 아까 배운 게 뭐가 있었죠? 네, 여기쯤 쓴 것 같은데.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더하면 얼마라고요? 1이다. 맞지? 두 번째 뭐였어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배운 게 2개밖에 없다고. 그럼 여기서 그걸 써먹어야 돼요. 근데 분자는 잘 봐요. 분자는 뭐가 돼 보여요? 분자는 합차가 되네. 인수분해가. 얘는 그냥 사인 빼기 코사인, 사인 더하기 코사인 써버려. 그냥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어. 분모는요. 자, 칠판 봐요. 다. 항상 등호는, 야, 내가 이 얘기 꺼내면 나 눈치채야 되는데, 등호는 뭐라고요? 여기도 되지만 반대도 된다. 맨날 말하죠. 뭐 말인지 알겠어? 1을 뭐로 바꾸라고요? 사인 제곱에 코사인 제곱으로 대체해도 되지 않을까? 이게 보여야 돼. 근데 지금은 오우씨 이렇게 느껴질 텐데 나중엔 별것도 아니야. 알겠지? 야, 그럼 밑에가 뭐가 돼버려? 완전 제곱식이 돼버려. 뭐라고 쓰면 돼? 사인 빼기, 왜냐면 빼기니까 코사인은 전체 뭐야? 제곱으로 관찰이 되네. 그럼 뭐가 돼버려? 약분이 돼요. 약분이. 알겠지? 약분해버려. 그럼 앞에 거는 일단은 사인 빼기 코사인 분의 뭐가 남는 거야?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남았겠구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구나. 빼기. 얘는 어떻게 할래? 할 수 있는 게 이 상태로 두면 뭐 아무 일도 안 생기잖아.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니?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꾸는 거밖에 없어요. 일단 바꿔보자는 거야. 이거까지 괜찮아? 그럼 너희 이거 분자분모에 누구 곱해야 돼? 코사인 좀 곱할까? 이 꼴배기 싫어가지고. 그럼 앞에 거 누가 남아요? 사인 남겠죠. 뒤에 거는요? 코사인 남겠죠. 분의 이 앞에 거 누가 돼요? 사인 되겠죠. 뒤에 거 뭐가 돼요? 코사인 되겠지.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결국 뭐 했던 거니? 똑같았던 거야.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0이다. 이해됐지 이거?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아니, 네가 아까 약분하지 말라며.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그죠? 그러니까 네가는 납니다. 너희 입장에서 아까 약분하지 말라면서 왜 약분한 거야? 이 상관이 없는 게 뭐냐면 어차피 이거 분모가 뭐 되는 거니? 0 되면 안 되지. 약분을 해도 어쨌든 얘 남아있죠. 맞아요? 그냥 분모는 어쨌든 0이 아닌 상태가 계속 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한번 적혔잖아요. 그럼 분모가 0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설정은 그냥 계속 유지하면 돼. 근데 왜 여기선 풀어도 되냐? 유지를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근을 찾아, 방정식이어서 그때는 이 분모가 0 되는 걸 답에서 제외시켜 줘야 되긴 해요. 방정식이라면, 부등식이라면.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식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도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냥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약분하시면 되고요. 이게 0이 된 거다. 그래서 앞으로 1은 여기서 어떻게 보여야 돼요? 1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보시면 돼. 알겠지? 그렇게 자꾸 바꿔보세요. 그럼 42번도 어떻게 될지 보이지? 맞아? 42번? 루트 안에서 뭐가 생겨 그러면? 제곱 생기지? 그럼 뭐로 처리하면 돼요? 절대값 처리하면 되겠지? 우리 할 수 있는 거 다 배웠어. 그치? 집에서 해. 나머지들도 다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도 거의 뭐 비슷한 거야. 여기서는 두 개를 한번 풀어줄 건데, 야, 43번은 이거 안 해도 되겠지? 뭘 줬어요? 사분면도 주고 사인 값도 줬죠. 맞아요? 사인이 지금 몇 분의 몇이래? 13분의 5래. 그럼 코사인 얼마일지 판단 돼요? 나는 암산 되거든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하라는 소리야. 사인이 얼마일까요? 사인 13. 빨리 맞춰봐. 얼마야? 13분의 사인 아니 사인이구나. 미안해. 코사인 얼마야? 코사인 13분의 12? 틀렸어요.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몇 사분면이래? 2사분면이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괜찮죠? 이게 왜 맞냐면 잘 봐봐.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 자, 원 하나 그렸어. 근데 하필 사인 값이 지금 13분의 얼마였지? 5였나? 이거지. 그럼 얘를 뭐로 쳐다보면 돼요? 반지름. 얘를 y좌표. 그럼 반지름 여기 13짜리 13된 거죠. 그리고 y좌표가 얼마짜리라고요? 5짜리니까 한 요 정도 되지 않겠니? 5. 이걸 만족하는 점은 몇 개예요?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근데 너네가 그냥 13분의 12라고 대답을 해버리면 1사분면 각을 읽어버린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사분면을 잘 보셔야 돼. 알겠어요? 이쪽 읽어주는 게 맞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써줘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가야 돼요. 알겠니? 그걸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거대로 해주면 되고요. 그거 말고 45번 일단 한번 해볼게요. 45번 같이 해보자. 그냥 바로 하나 시간 줄게요. 45번 먼저 할게. 야, 45번에 지금 뭐라 돼 있냐면은 간단하게 쓰자. 1 더하기 사인분의 코사인. 대신 서술형에 이렇게 쓰면 안 된다. 큰일 나요. 코사인분의 1 더하기 사인이래. 얘를 했더니 뭐가 됐대? 마이너스 8이 나왔대요. 우와, 도대체 이게 뭘까? 일단 그냥 뭐 해? 통분 좀 해보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통분해요. 그럼 코사인에다가 1 더하기 사인 들어가시고 분해. 얘네 둘 해주면 코사인 제곱. 얘네 둘 하면 뭐야? 바로 이거 암산할 수 있죠? 요래 되는 거 괜찮니? 얘 얼마예요? 1로 보여야 돼. 그럼 분자가 2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사인 더하기 1이 될 거고 분모가 요거였단 말이야. 해보니까 뭐 보이네. 약분해버려 그냥. 이게 얼마라고요? 8이래. 그럼 코사인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그렇죠. 고맙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 놓고 세타 범위가 누구랑 누구 사이래? 파이서부터 2분의 3파이지. 그럼 몇 사분면이야? 3사분면에 해당하겠지. 그럼 거기서 누구만 양수해요? 탄젠트만 양수겠지. 이거 이해됐어요? 야, 그럼 너네 탄젠트 뭐로 알고 있어?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알고 있지. 잘 봐. 칠판 좀 봐봐. 너네 이거 가지고 사인 한번 구해볼래? 뭐 나와요? 마이너스. 일단 마이너스겠죠. 3, 4분면이니까. 그 다음 4분의 루트 얼마? 10? 아 15. 15여야죠. 쉽지가 않은데? 잘 봐봐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깔고 가야 돼. 방금도 했지만 삼각함수 정의대로 해보면은 탄젠트는 제외인데 사인이랑 코사인은요 절대로 1과 마일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왜? 야 생각해봐. 반지름분의 x좌표 해봐. 반지름이 길어 x좌표가 길어? 무조건 반지름이 더 길죠. 이해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1과 마일이 될 수는 있어도 그들의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알겠어? 그리고 머릿속으로 빠르게 뭐 하라는 거야? 피타고라스를 해보면 되잖아. 그럼 다른 길이가 루트 15가 나오지. 부호만 나중에 판단하면 돼. 근데 매번 이렇게 하면 너무 귀찮지 않니? 아니, 물론 하면 나오긴 해. 루트 15로 그냥 나오겠죠. 답이 루트 15예요. 이게 괜찮아요? 이거대로 해주면 되니까. 잘 봐봐. 약간 야매 알려줄게. 야매. 서술형 쓰면 되는데 안 돼요. 근데 계산할 땐 편해. 잘 봐. 일단은 너네가 내가 직각삼각형 생각하지 말랬잖아요. 어제까지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삼각함수 어느 정도 머리 자리 잡혔지? 그럼 이제 좀 이걸 이용해볼게. 중학교 때 했던 거. 잘 봐. 야 지금 코사인이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몇 사분면 각이래? 3, 4분면이지. 애초에 여기가 세타가 될 수 있니 없니? 3, 4분면 각이면 시초선에서 요렇게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럼 각이 엄청 크잖아요. 180보다도 크잖아요. 얘랑 같아 달라? 다르잖아. 그냥 해. 상관없어. 어차피 야매인데 그런 거 뭘 따져. 알겠어? 해놓고 코사인이 얼마래?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부호 떼버려. 그냥 4분의 1만 생각해봐. 코사인이 얘 아니었니? 그럼 4분의 얼마라고? 1 하고 여기 바로 얼마야? 루트 15 되잖아. 여기서 탄젠트 읽으면 이거 읽으면 되고요. 사인 읽으면 이거 읽으면 돼요.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뭐만 붙여요? 부호만 붙이면 돼. 지금 몇 사분면이었어? 3이었지. 그러면은 사인은 이거 해준 다음에 마이너스만 추가하면 되는 거야. 실제로. 탄젠트는 그냥 가면 돼요. 알겠죠? 대신 내가 이걸 지난 시간에 왜 안 알려줬냐면 정의가 있잖아. 정의. 삼각함수 정의.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내 자꾸 왜 이런 얘기를 붙여놓을까? 어려운 문제 풀 때 야매만 기억에 남으면은 뭐 절대 못 풀거든? 내가 그 범준이가 아까 그 뭐였지? 미적분 1에서도 질문을 했는데 최소 증가율로 0으로 가는 거 아까 질문했잖아. 수업 전에. 그것도 왜 안 알려주냐면 그거는 그런 단순 계산할 때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를 이제 너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풀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거 풀 때 그거 하나 너네가 쉬운 문제 빨리 풀겠다고 그거 배워가지고 그거 자꾸 익숙해지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 풀 때 그걸 적용을 못해요. 알겠지? 그래서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거야. 써도 상관없는데 하지 말라는 이유가 문제가 어려워지면 정석대로 해석을 해야만 풀리는데 자꾸 그런 쉬운 방법을 익숙하게 해버리면 어려운 문제, 물론 쉬운 문제만 풀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자꾸 정석을 먼저 알려주는 거고 그게 좀 되면 그 후에는 이런 좀 야매 같은 것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얘도 딱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중에 계산으로 도움만 받을 뿐이지 정석이 흔들리면 안 돼. 정의가 흔들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알아두라고 한 거고 어쨌든 답은 루트 15. 정답이 1번입니다. 괜찮으면 47번을 지금 너희가 스스로 해보세요. 47번.
풀었나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와. 뭐 하는 거였죠? 자, 해볼게요 이거. 지금 보니까 47번에서 뭐라고 하냐면 세타가 제 4사분면 각이래. 그러면서 사인의 절대값이랑 코사인의 절대값이 똑같다고 하는데, 얘들아 정의대로 생각해봐. 4사분면 각이면 사인은 무조건 부호가 뭐예요? 음수예요. 코사인은 양수잖아. 애초에 이거는 그냥 해결이 되는 거야. 해주면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고, 얘는 뭐 달고 나와? 그냥 나오겠지. 맞아? 근데 여기서 무슨 값을 우리가 그냥 구할 수 있냐면, 코사인을 넘겨볼래? 얘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이지. 누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탄젠트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그럼 잘 봐. 현수야 잘 봐야 돼. 이렇게 해놓고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면 여기서 어떻게 가면 돼요? 요렇게 가면 되지 않겠니? 맞아? 그러니까 지금 요각이 세타라는 거야. 물론 이렇게 재는 게 맞긴 해요. 알겠죠? 그럼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볼까? 그냥 여기를 1로 잡고 1로 잡아요. 그럼 여기 얼마예요? 루트 2죠. 맞아요? 그럼 요거 가지고 그냥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사인 코사인 찾는 거지. 사인이 뭘까요? 반지름 분의 y좌표란 말이야. 맞아요? 그럼 루트 2분의 얼마겠어요? 마일 그냥 쓰시고, 코사인이 뭐겠니? x좌표가 이번엔 뭐예요? 1이니까 1로 써야 돼. 부호가 반대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현수 알겠어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네들 뭐 하래 지금? 곱하랬지. 그럼 얼마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 그리고 더하기, 아니 빼기 얼마예요? 탄젠트 마이너스 1이잖아. 답이 얼마야 그러면? 2분의 1이 나와야죠. 현수 알겠어? 근데 이게 정석풀인데 얘들아 잘 봐. 아까 내가 말했던 거 있잖아. 그냥 이렇게 해놓고 탄젠트가 지금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지? 그냥 여기다 1 써요. 1분의 1일 테니까. 그럼 여기 얼마예요? 루트 2죠? 코사인 사인 만들면 돼. 근데 코사인 지금 부호 뭐예요?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쓰는 거고, 사인 지금 부호 뭐야? 음수 붙어야 되지. 그래서 쓰는 거고, 탄젠트 그냥 하면 되고. 요렇게 해도 된다고. 대신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 알겠어요? 범주 이해됐어 지금? 이해는 됐는데요.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냥 제가 저거 4사분면인데 어. 저거 사인이랑 코사인 절대값이 같다 해가지고 그냥 y는 마이너스 해가지고 탄젠트를 마일로 구했거든요. 어차피 탄젠트 기울기니까. 다시 한번 말해줄래?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 반지름은 어차피 같을 거고 어. 4분면에 있는데 네.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랑 같으니까 네. 그냥 저기 둘이 저 그 점이 y는 마이너스에 있다 생각한 다음에 어. 탄젠트는 기울기니까 맞았어요. 그렇게 풀면 돼. 찍어서 맞아. 잘 푼 건데. 예 그냥 달라가지고 식이랑 말을 하고 싶은 어. 그러니까 너의 순서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먼저 이거 범준이 말한 게 뭐냐면, 내가 먼저 한 거는 부호를 알다 보니까 이 관계식 가지고 바로 탄젠트를 구한 건데, 범준이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탄젠트는 기울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x좌표 취급하고 얘는 y좌표 취급했을 때 x좌표랑 y좌표랑 절대값이 같은 4사분면에 있는 점은 무조건 y는 마x 위에 있겠구나, 이렇게 푼 거잖아. 예. 맞아요. 그게 잘한 겁니다. 순서가 다른 것 뿐이고 잘한 거야. 잘 푼 거야. 그래서 범준이 방금 말한 거를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돼요. 그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이해가 돼야 돼. 알겠지?
순서는 다를 수 있어도 그거를 말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그 처음에는 약간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약간 자아가 없어 너네가 지금. 이 삼각함수에 대한 자아가 아직 생기는 중이야. 그럼 이제 판단을 스스로 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분명히 문제 풀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너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봐야 돼. 방황을 하다가 학원에 와서 알려주면 아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구나. 좀 별로구나. 이런 것만 판단하게 되면 돼요. 알겠죠? 내가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 나도 이제 옛날에 테니스를 배운 적 있거든요. 작년인가? 테니스 배우는데 자꾸 이제 코치님이 아 이땐 어때요? 막 나 아직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괜찮지?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일단 난 뭔 소리인지 모르겠거든? 아직 감이 없으니까 뭐 할 말이 없어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자아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치님이 바로 알아듣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너희가 딱 그런 상태인 것 같아. 자꾸 이제 푸는 거를 보고서 따라하면 돼요. 잠깐만. 5분만 기다려줘.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아, 넘어갔죠. 재밌네. 자, 또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 재밌겠다 또. 아우. 이 정도면 좀 문제가 있는데요? 깜짝 놀랐네. 아, 고마워. 다들 한 번씩 좀 잠이 깼을 것 같아요. 고맙기는 한데 깜짝 놀랐네. 뭐가 왔어요? 코에? 네? 쫓아냈어요? 네. 잘했습니다. 깜짝 놀랐네. 얘들아 이제 한번 해볼게요. 깜짝 놀랐어요. 자, 제 3, 4분면이래요. 근데 사인 빼기 코사인이 뭐래요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에 야 그래놓고 갑자기 이거 어떻게 풀지 이거? 너 생각해봐 너네 이걸 풀려면 사인이랑 코사인이 각각 얼마인지를 구하든 아니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좀 해볼래 이거? 그럼 사인 빼기 코사인이랑 사인 더하기 뭐예요? 코사인 되겠죠? 얘 이미 알죠 위에서. 그럼 얘만 구하면 풀 수 있는 거거든. 얘 어떻게 구하지? 쓸 수 있는 재료가 하나 더 있는 거야. 항상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얼마다? 1이다. 이거 무조건 사용해야 돼. 이거 문제에서 안 준다고 지금처럼 너희가 사용하면 돼. 그럼 너희는 어쨌든 지금 필요한 게 합이거든. 얘를 만들려면 얘네 둘 가지고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일단 누구를 먼저 구해야 돼요? 사인과 코사인의 곱을 먼저 구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곱셈 공식처럼 생각을 하자는 거야. 알겠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완전 제곱은요. 제에서 바로 가면 안 되는구나. 미안해. 얘네 둘 가지고 사인 빼기 코사인의 제곱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코사인 이거지. 그럼 얘가 지금 얼마야? 얘 제곱하니까 9분의 4야. 얘가 지금 1이고요. 빼기 2배의 사인 코사인이 된 거야.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될까? 9분의 얼마야? 9분의 5의 절반이 되겠다. 그치? 그럼 그냥 18분의 5라고 쓸게요. 그럼 2배에서 1에서 빼면 9분의 4가 되잖아. 이해됐어? 그럼 사인 코사인 구한 거고 이제 난 얘가 필요하니까 다시 얘를 만들어 볼까? 얘들아 이거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에다가 곱을 2개 더하면 되거든. 이렇게. 그럼 1한테 얼마 하라는 거야? 9분의 5인가? 이렇게 되겠죠. 되었어요? 얼마예요? 9분의 14예요?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얘는 두 가지가 나오죠. 풀마 뭐예요? 3분의 루트 14구나. 이렇게 나오겠다. 이해됐어 여기까지? 근데 누가 맞을까? 풀마 중에. 는 4분면을 봐야 돼요. 몇 4분면이래? 3, 4분면이야. 3, 4분면. 야 3, 4분면이면 사인도 음수고 코사인도 뭐예요?
음수니까 둘 다 음수를 더한 거야. 당연히 뭐가 맞아? 마이너스가 맞는 거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지금 3분의 루트 14라고 보셔야 되고요. 얘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어디 갔니?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나왔던 거지. 얘네 곱해달란 소리야 결국은. 곱해보니까 뭐 나와? 망아 사라지면서 9분의 얼마예요? 2루트 14가 되겠지. 그냥 이걸로 끝이다. 요거 괜찮아? 이해되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오, 뭐야 마지막이구나. 다 끝내자. 자, 그 다음에 뭐 할까? 55번 하고서 잠깐 쉽시다. 오,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오, 기분 좋아. 야, 그래프 할 시간이 많아졌어. 기분 좋지 너희도? 55번 봐봐요. 2차 방정식에 보니까 썩 좋은 소리가 안 들리네. 얘에다가 더하기 a래요. 야, 이거의 두근이 누구래? 사인과 코사인이래. 자, 이때 코사인 빼기 사인을 구해달래요. 나중에 씁시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겠니? 근과 계수와의 관계밖에 없는 거야. 그럼 봐봐. 사인 더하기 코사인, 걔네가 두근의 합이거든요. 얼마예요? 그냥 3분의 1 쓸까? 3분의 루트 3일 거고, 곱한 거는 뭐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하나 더 있다고. 뭐라고요? 제곱의 합이 얼마다 항상? 1이다. 그럼 지금 여기서 너네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두 근의 차죠 결국은. 맞아? 그럼 거기까지 가려면 곱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다. 방금 전에 푼 거랑 어때? 너무 똑같아요. 자, 그럼 해봅시다. 일단은 사인과 코사인을 제곱해서 더한 걸 제곱하면은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2배의 사인 코사인 들어갈 거고요. 얘가 1이야. 얘 얼마야 지금? 3분의 1이네. 그 얘네가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인가? 이렇게 돼야겠다. 그럼 이거 가지고 코사인 빼기 사인을 한번 구해볼까? 이거의 제곱을 또 하셔야 돼. 제곱하니까 뭐가 돼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사인 곱하시고, 이 결국 1에서 마이너스 2배 제해주면 더하기 3분의 얼마가 되겠어? 2가 돼서 3분의 5가 나오겠다. 야, 그럼 잘 봐. 코사인 빼기 사인이 그럼 뭐라는 걸까? 이 앞에 뭐 붙여야 돼요? 풀만 또 붙겠죠. 3분의 5 이렇게. 그럼 내가 물어보는 건 플러스가 맞냐 마이너스가 맞냐 물어보는 거야. 누가 맞아요?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돼. 잘 봐. 합이 뭐야 지금? 양수야. 근데 곱이 뭐예요? 음수죠. 맞아요? 그럼 둘 중 하나는 뭐고? 양수고, 둘 중 하나가 뭐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죠. 그리고 4분면 나왔니? 나와있네. 사인이 뭐가 돼요? 더 크대요. 둘의 부호가 반대인데 사인이 더 크대. 사인이 무슨 수라는 거야? 양수. 코사인이 음수. 음수, 양수. 그럼 뭐야 이거? 마이너스가 맞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유리화까지 해주면은 3분의 루트 15에 마이너스 붙은 거, 요게 답이다. 괜찮아 이거? 그냥 곱셈 공식만 잘 활용하면 돼요. 곱셈 공식 잘 모르겠으면 말해요. 또 시험 보면 되니까. 알겠습니까? 네, 뭐 모르면 말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상학하면서 그래프 할 거고, 범주인은 아까 안 쉬기로 했으니까 예? 쉬었다 합시다. 7시에 다시 할게요. 여러모로 좀 소음이 좀 계속 있네요.
시야 지금? 58분이요. 58분이야? 그래? 아직 안 됐네. 너는 맨날 2분 정도 무시하고 살잖아. 아니야? 유찬이 몇 분 늦었어? 7분 늦었나? 버스. 버스. 버스 타자. 버스 터졌다고? 버스가 터지다니. 진짜 20분이었어요. 증거가 없네. 쌤 운동 뭐뭐 해보셨어요? 운동이요? 운동 뭐 야구 야구 좋아하고. 좋아하는 선생님 전완근이 마동석급이라고. 누가 말했다고? 제 뒷자리요. 그렇구나. 전완근 마동석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무슨 말이야 그게. 삐쩍 말라가지고 팔목이 얇은 거 봐라. 쌤 운동 뭐뭐 하셨어요? 뭐 그냥 취미죠 취미. 운동을 뭐 한 게 없어요. 아 아침에 러닝 하신다더라고요. 아 런닝 요즘 안 해. 너무 추워가지고 못 하겠어. 수업 시작하는 줄. 모르고. 아 저희 교실이 너무 끝이라서. 잠깐만. 의그 안 뽑았어. 여유 부리다가. 자. 뭐 해야 되지 우리? 그래프 해야 되죠 그래프. 자, 또 재밌는 그래프를 해봅시다. 자꾸 뭐 한숨 소리가 들려요. 자, 재밌겠다. 빨리빨리 해야 돼. 만약에 진짜 잘 돼가지고 빨리 끝나면 새로운 교재 빨리 시작할 수 있잖아요. 아, 신나. 벌써 좋아. 어? 마플이 아니냐고요? 마플이 아니냐고요? 자, 시작해봅시다. 일단 나도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단 말이야. 근데 내가 느꼈을 때
가장 내신 대비했을 때 제일 좋은 조합은 기출문제집 하나랑 모의고사, 자기소리 같은 거. 너네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그거에 플러스 알파. 예를 들면 마플 같은 거.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냅다 그냥 하면은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만 한다면. 알겠지? 근데 이번에는 자이스토리를 할지 마더텅을 할지 좀 고민이긴 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마더텅 그 디자인이 더 좋아가지고 디자인이 좋아서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문제 간격 자이스토리는 너무 빽빽하게 돼 있어가지고 너희가 좀 풀기 불편할 것 같아서 마더텅은 아예 모의고사밖에 없지 않아요? 아 사관학교도 있어요 뒤에 사관학교 문제들도 있고 자체 제작 문제도 있고 어? 아 근데 너희 학년 거는 아니다 너네도 있을 수도 있어 아 고2 건 잘 모르겠다 고3 거는 사관학교 기출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뭐야 이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할 겁니다 내가 뭐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그럼 고민을 좀 해볼 거고 뭐 불만이 있으면 뭐 불만을 가지세요 뭐 불만도 갖지 말라고는 안 할 테니까 불만 갖고 그냥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학함수 그래프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배운 상학함수가 뭐였다고요? 사인의 정의가 뭐예요? 반지름분의 y좌표 코사인 정의가 뭐예요? 반지름분의 x좌표죠 거기서 지금 그릴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얘들아 사인이랑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고 싶나 봐요 근데 너네가 여기서 이제 좀 편견을 깨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우리가 뭘 그릴 거냐면 y는 사인의 x 이걸 그릴 거야 알겠죠? 이걸 그릴 건데 과연 얘가 뭘까 이거지 일단 우리는 x를 뭐라고 불러요? 무슨 역이라 불러? 정의역 y를요 뭐 여기선 치역이라 하겠지 함수값으로 나온 걸 테니까 근데 얘들아 여기가 무슨 자리죠? 저 자리가 뭐예요? 의미하는 게 뭐예요? 너네가 지금까지 한 건 이거거든? 사인 세타 여기서 말하는 세타가 그림상 어디예요? 뭐예요? 그림에서 각이죠 아니 그잖아 우리가 배운 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오늘 했던 거 뭐냐면 다 이게 원이 있을 때 요렇게 해주면 요거를 뭐라고 했었어? 세타로 말하는 걸로 했었잖아 각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각을 뭐로 잡겠다는 거니 지금? x로 잡겠대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봐봐 일단 너네가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 오늘 여기에 정말 이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응? 그래서 너희는 거의 내가 이미 다 해놨거든? 그걸 그대로 내가 한 거를 이쁘게 따라 그리기만 하면 돼요 알겠지? 자. 그냥 넘어가 자 이렇게 해놓고 내가 여기다가 반지름 길이 얼마짜리 원이냐면 1짜리 원을 좀 세팅을 해놓을게 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뭐 할 거냐면 중심각이 x가 되는 거야 x 그럼 그 x를 0부터 한번 양의 방향으로 키워볼게요 알겠죠? 자 일단 시초선으로부터 0도일 때는 내가 지금 사인부터 그릴 거거든 사인이 아까 무슨 좌표였어요? 반지름분의 y좌표 근데 지금 내가 반지름 얼마로 설정했니? 1로 설정했잖아 그럼 그냥 y좌표 자체가 뭐겠니? 사인인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0도일 때 y좌표 지금 얼마예요? 0이지 그럼 얘는 지금 내가 그릴 함수가 뭐냐면 y는 sin x를 그리고 싶은 건데 x한테 0 넣으면 y좌표 얼마인 거야? 0인 거지 0,0을 무조건 지나야 돼 여길 지날 겁니다 그 다음 내가 점점 각을 뭐 할 거냐면 키워볼게 근데 너희는 그때마다 무슨 좌표를 읽으면 돼요? y좌표를 한번 읽어볼까? 자 각도를 점점 키워봐 y좌표 관찰해봐 점점 y좌표 뭐 되고 있니? 커지고 있는 거 보여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
여기서 요만큼 커질 때의 y좌표 증가량이랑 요거랑 똑같은 각도만큼 여기서 커질 때의 y좌표 간격은 누가 더 많이 커져요? y좌표 봐봐. 여기서 요만큼 벌어졌을 때 y좌표가 이만큼 변했지. 얘랑 같은 간격만큼 여기서 벌려봐. 그럼 그때 y좌표는 거의 1에 가까운 곳이 조금 올라간 거 아니니? 누가 더 많이 커져 y좌표가? 여기일수록 더 많이 커지죠. 맞아요? 그 말은 여기서 각도가 천천히 커지는데 여기서는 y좌표가 확 커지는 거야. 점점점 그 증가량이 뭐 하겠니? 느려지지 않겠니? 이해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얘를 우리가 지금 여기를 x축으로 잡은 건데 이 x축에 x좌표가 2분의 파이가 될 때까지 각을 벌리잖아요? 그럼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처음에는 빨리 커져요. 그러다가 그 뒤에는 천천히 커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지금 무슨 좌표 관찰한 거예요? y좌표를 관찰한 거라고. y좌표. 여기까지 괜찮니? y좌표를 점점 각을 키워보면서 관찰해보니까 쟤처럼 커지고 있었던 거야. 근데 처음에는 빨리 커지다가 그 뒤에는 뭐 하는 거예요? 천천히 커졌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90도일 때, 2분의 파이일 때 사인은 얼마를 찍어요? 1을 찍는 거야. y좌표가 얼마니까? 1이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돼요? 근데 얘들아, 각을 90도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커지기 시작하면 각도가 오히려 y좌표 점점 뭐하니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죠. y좌표 읽어보니까. 근데 이 내려가는 만큼이 방금 올라온 만큼이랑 뭐 하겠어? 똑같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그 모양 자체가.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내려갈 때 요 모양을 그대로 뭐 해주면 돼요? 그대로 내려보내면 되는 거야. 언제가 될 때까지? 각도는 파이가 될 때까지. 왜? 이게 반 바퀴 돌아가지고 중심각이 파이가 되면 180이 돼버리면은 y좌표가 또 얼마예요? 0으로 돌아온 거지. y좌표를 관찰해보니까. 이거 괜찮아? 그럼 이제 또 여기서 뭐 할 거야? 더 가겠지? 더 가다 보면은 y좌표 점점 뭐 해요 또? 내려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 또 내려가는 모양이 이 곡선들의 모양이랑 뭐 할 거냐고. 똑같을 거라고. 그래서 내려가는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또 요렇게 내려가요. 언제까지? 2분의 3파이가 될 때까지. 270도까지. 알겠어? 그럼 그 다음 각도가 다시 여기서 뭐 할 거야? 270도에서 더 가겠지? 그럼 그때 y좌표는 마 1까지 찍고 다시 뭐 하는 건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서 뭐 하면 돼? y좌표를 키워주면 돼. 그럼 키우다 보면은 언제일 때? 2파이일 때 다시 1로 돌아온다. 그럼 얘들아 지금 몇 바퀴 돌았니? 각도가? 제 입장에서? 한 바퀴 돌았지. 360. 그럼 그 다음 또 돌면은 방금 했던 얘기가 뭐 되는 거야?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이 뒤로는 지금 내가 그려놓은 그림이 뭐 하면 돼요?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면 돼요. 무슨 성을 가져요? 주기성. 알겠죠? 주기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수학에서. 그래서 주기성을 갖는다. 그래서 방금 했던 거를 그대로 똑같이 근데 그림을 그릴 때 방금 했던 거를 그대로 이런 식으로 계속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가 누구가 되겠니? 2분의 5파이가 되는 거야. 여기가 몇 파이가 되겠니? 여기 3파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 이렇게 출렁이는 함수가 사인 커브예요. 알겠어요? 그럼 반대편도 한번 해볼까요? 반대편하고 이제 할 시간 줄게요. 그럼 똑같아. 0에서 출발해봐. 이제 반대편으로 가보자. 반대로 가면 오히려 다시 y좌표 뭐예요? 내려가기 시작하지. 그럼 여기서 다시 방금 했던 그 모양을 그대로 그냥 반대로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좀 그림을 오늘 왜 이렇게 못 그리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2파이. 이런 식으로 누구랑 누구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해요.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함수. 요게 사인이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려놓을까요 이제? 여기 1이고 마이너스 1이다. 거기 내가 그 제한 이건 다 해놨죠? 안 해놨네? 여기서부터 따라가는 거 잘 그려봐. 살살살 그려보세요. 연습해 빨리.
색깔 있으면 얘들아 색깔로 무조건 사인을 표시를 하세요. 여기다가 코사인 덧 그릴 겁니다. 지금 그린 게 뭐라고요? y는 sin x. 삼각함수를 이제 그래프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 삼각함수를 풀 수 있는 재료가 이제 많아지는 거지. 정의도 있을 거고 그래프도 있을 거고. 그럼 이제 너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걸로 해야 편할지, 어떤 걸로 해야 문제가 풀릴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다 그릴 일은 없어요. 문제에서 항상 특정 범위만 하라고 할 거야. 거기서 또 어떻게 그리는지는 이제 오늘 문제 몇 개 풀면서 알려줄게요. 근데 오늘은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어려운 거 안 할 겁니다. 더 많은 얘기 안 할 거야. 쉬운 걸만 할 거야. 그래서 아까 프린트 줬죠? 오늘은 책을 풀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프린트를 풀어줄 거예요. 오늘은. 그만큼 이 그래프가 중요합니다. 그냥 하면서 들어요. 내가 진짜로 나도 이제 고등학생 때 공부를 처음 이제 하면서 삼각함수라는 거를 처음 배웠을 거 아니에요. 나 아직도 그때가 생각나거든요. 왠 줄 알아요? 뭔 개소리야 이 생각 때문에 뭔 소린지 모르겠는 거야. 삼각함수 그림을 그려줬어 선생님이. 좀 뭔 소리야? 난 이래서 난 기억이 남아요. 저게 도대체 뭐지? 난 처음 배울 때 삼각함수를 정확하게 뭔지 모르고 그냥 배운 것 같아. 그때 생각 돌이켜보면. 그때는 솔직히 말하면 정의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앞에서 자꾸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따라갔던 것 같아. 그래서 드는 걱정은 너희도 그럴 것 같아 지금. 분명 그럴 거란 말이야. 내 입장에서야 진짜 설명을 지금 상세하게 했고 알아듣게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그때 내가 들었던 수업이 그때 당시 1타 인강 강사 선생님 인강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뭐 그때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업을 들은 건데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너희도 분명 지금 그럴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오늘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더 설명하고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의문이 드는 게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물어봐야 돼. 저 뭐죠? 의미하는 게 뭐죠? 이런 식으로 다 물어봐야 돼요. 알겠죠? 그럼 이제 봐봐봐. 너네가 이거를 앞으로 그릴 때는 이런 일이 더 많을 거예요. 실제로 2파이까지만 그려 라고 할 거야 문제에서. 그러니까 딱 몇 주기만 보라는 거야? 한 주기만 보라는 거야. 첫 번째 주기만. 그럼 실제로 너네가 그릴 때 헷갈리잖아. 그럼 이렇게 위아래 표시 좀 해놓고 반띵해. 정말 더 힘들어. 그러면 또 반띵하세요. 그러니까 전부 다 4등분을 하라는 거야. 그런 다음 뭐 해주면 되냐면 야 여기까지가 한 주기지. 아까 너네 기억나지 않아? 요만큼 가는 게 결국 저기서 90도 이동하는 거 아니었니? 여기서 요만큼 가는 것도 저기서 90도 이동하는 거였죠. 그리고 얘네들 다 모양이 뭐하다 그랬어? 똑같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반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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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면 조금 편해요. 그래서 너네가 좀 연습이 덜 됐으면은 무조건 한 주기에 대해서 몇 등분해? 4등분 해서 그려. 그럼 좀 편해.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2등분만 할 거고요. 나중에는 등분을 안 해도 잘 그릴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도 많이 그려가지고 너희들 문제 풀어줄 때 이런 거 표시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너희도 자꾸 처음부터 그리려고 하지 말고 그림 그리는 게 좀 힘들면 무조건 이렇게 4등분 해서 그리세요. 알겠죠? 왜? 한 주기를 4등분 한 거마다 모양이 다 뭐하니까? 똑같으니까. 그냥 그려지는 그 방식만 차이가 있을 뿐 똑같은 모양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잘 봐봐.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 지금 여기서 90도까지 이동을 할 때 여기에 y좌표를 계속 읽어주는 거야. 그럼 처음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빠르게 커지다가 같은 각이 변하더라도 위에서는 천천히 커진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이 모양이 굉장히 이 모양과 같은데 이게 원의 일부일까요? 아니야. 실제로 이거를 내가 지금 이것도 잘못 그린 거예요. 왜 잘못 그렸을까? 너네 파이가 대충 얼마로 알고 있어? 3. 그러니까 각도로서는 180도고 실제 값이 얼마예요? 3.14지. 그러면 3 정도 되는 숫자거든요. 얘가 얼마야 지금? 1이잖아. 그럼 얘가 한 1.5 아니겠어? 야, 1.5랑 1이랑 거의 비슷한 길이로 지금 그려놓은 거 보여? 이 그림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1.5가 한 여기쯤 있잖아. 그럼 1은 한 여기쯤 있어가지고 3은 한참 더 가야 돼. 그럼 실제로는 거의 이 정도 수준의 그림이에요. 이 정도. 실제 그림은. 근데 이렇게 그리면 너무 그림이 펑퍼짐해져서 너네가 그림 그릴 때 힘들어.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실제로는 되게 느리게 커지는구나. 절대 이 모양이 이 원의 모양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실제로는 더 천천히 커지는 그림이다. 알겠죠? 변화가 천천히 가야 돼요. 근데 매번 그렇게 그리면 힘들어서 일단 그렇게 그린 거고. 그럼 이거는 더 뭐야? 더 말이 안 되는 그림이지. 알겠어요? 왜 말이 안 돼요? 얘가 얼마라고 지금? 1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지금 1.5라는 건데 1.5가 1보다도 훨씬 짧대. 말도 안 되는 그림이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그래서 너네가 이런 거에다가 만약에 기울기 일자리를 그릴 거잖아? 그럼 실제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되게 일자리가 가파르게 나와야 돼요. 알겠죠? 실제로 그려보면. 근데 너네가 평소에 아는 일자리 그리면 어때? 이렇게 그리잖아.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문제냐면은 한 여기쯤 갔다고 쳐봐요. 여기가 벌써 거의 3에 가까운 숫자야. 그럼 여기가 거의 뭐 3,1에 가까운 숫자가 되겠지. 그럼 기울기가 실제로 얼마짜리를 그려놓은 거예요? 3분의 1짜리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려버리면.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정확한 그림이 필요하다? 그때는 저렇게 해줘야 돼. 실제 그림처럼. 근데 그 외에 야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만나는 거 찾을 때는 굳이 이게 간격이 넓을 필요가 있니? 그렇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그냥 이렇게 그려도 된다. 이건 참고로 알아도. 알았죠? 그럼 이제 뭐 그릴래? 코사인 한번 그려볼까? 코사인? 자, 근데 코사인 어렵겠니? 뭐가 어려워? 얘랑 똑같아. 무슨 좌표 읽으면 돼요? 이번엔 X좌표 읽으면 돼. 자,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색깔 바꿀게. 이제 빨간색으로 그릴 건데 잘 봐봐. 별거 없어. 잘 들어야 돼. 자, 0도일 때 X좌표 얼마야? X좌표 1이지. 그럼 얘는 어디서 시작하면 돼요? 0일 때 여기서 시작하면 돼요. 1에서 시작하는구나. 그럼 잘 봐요. 잘 봐야 돼. 그럼 여기서 점점점 각도를 키워봐. 그럼 점점점 X좌표는 점점 뭐해요? 갈 때마다 X좌표에다가 그려봐봐. 줄어들죠. 근데 그 줄어드는 정도가 방금 Y좌표로 한 거랑 어떠겠어? 똑같아야 돼요. 왜냐면 X좌표를 읽어주든 고개 돌려서 Y좌표를 읽어주든 그게 뭐 한 거야? 결국은 똑같은 작업하는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코사인 그리잖아요? 그럼 얘랑 커브 모양이 어때야 돼? 아예 똑같아야 돼요. 서로 무슨 관계야? 평행이동 관계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봐봐. 너네 한번 각도를 90도까지 키워봐. X좌표가 얼마로 바뀌었어요 지금? 이거 X좌표 0이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90도가 됐을 때 오히려 뭐 하면 돼? 같은 모양으로 떨궈지면 되는 거야. 이렇게 0으로. 이해됐어요? 그 다음 뭐야? 여기서 또 이렇게 커지겠지? 그럼 X좌표 또 관찰해봐. 갈 때마다 X좌표 관찰해보면 얼마까지 떨어져요? 마이너스 1까지 떨어지지? 그럼 당연히 여기서 어디까지? 180 됐을 때 마이너스 1까지 요렇게 내려오면 돼. 어떻게? 요거랑 똑같은 모양으로. 알겠어요? 그냥 사인이랑 코사인은 거의 뭐 한 거예요? 그래프 입장에선? 그냥 거의 똑같은 거예요. 평행이동만 하면 겹칠 수밖에 없다. 이거 괜찮니? 이해돼? 범준 이해됐어요? 자, 근데 이런 게 좋은 거야. 왜냐면 집에 가서 이렇게 돼버리면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물어보는 게 좋아요. 헷갈리는 걸 말해볼래?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 네. Y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x좌표 관찰하는 중이잖아. 코사인 그릴 거니까 코사인의 정의가 x좌표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x좌표 얼마야 지금? 0이지. 여기로 이동하면 x좌표 점점 음수 쪽으로 넘어가는 거 보여? 예. 그럼 이렇게 각도가 커짐에 따라서 x좌표가 어디까지 내려가요? 아, 예. 마일까지 내려간 그거 그린 거야. 아, 예. 된 거야 그러면? 이 상태로 잘 봐봐. 더 가볼까? 야 여기서 이제 더 키워봐 각을. 그럼 x좌표 어떻게 돼요? 이제 커지기 시작하죠. x좌표 찍어 다 관찰해보면 점점점 뭐해? x좌표 커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최저를 찍고 다시 뭐 한다? 270도까지 이렇게 커져요. 근데 이 다음도 생각해봐. x좌표 점점 뭐 하고 있니? 계속 여전히 커지고 있죠. 얼마까지 커질까? 1까지 커지겠지. 그래서 여기서 2파이가 됐을 때 딱 얼마를 찍어요? 맥스 1을 찍는 거야. 그럼 역시나 얘도 몇 바퀴 돌았니 지금? 한 바퀴를 돌았네? 반복된다. 그럼 코사인이랑 사인이랑 거의 뭐 한 거야? 같은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얘도 주기가 똑같이 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계속 간다. 저거 모든 원의 중위가 다 저런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모든 원의 중위가 다 저렇게 똑같은 거예요? 주기요. 원은 다 똑같아요. 왜냐면 한 바퀴 돌면 끝나는 거니까. 파이가 저런 거예요? 그쵸? 당연히 다 똑같아야죠. 근데 이제 너네가 잘 봐봐. 잠깐 봐봐. 너네가 이제 방금 그린 게 이거지. 사인 x, 코사인 x. 근데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이런 걸 할 거야. 그럼 잘 봐봐. 얘는 x가 0부터 시작해가지고 2분의 파이까지 가면은 여기까지 변화를 관찰하는 거야. 근데 얘는요, x가 똑같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돼버리면 실제 각에 해당하는 건 얼마부터 얼마가 돼요? 0부터 파이까지가 되지. 그래서 x 입장에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관찰하는 게 원의 입장에서 몇 바퀴가 가버린 거야 이미? 반 바퀴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읽는 속도가 더 뭐해지는 거예요? 빨라지는 거야. 좌표 읽는 속도가 그냥 x로 있을 때보다 2x로 있을 때 몇 배만큼? 2배만큼. 그럼 주기도 뭐 하겠어요?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를 건드리는 지점이 어디냐면 x계수가 되는 거야 앞으로. 뭐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해. 읽는 속도가 바뀌는구나. 알겠어요? 그래서 원의 크기랑은 무관하게 x 앞의 개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주기는 변해요. 근데 그건 아직은 안 한 거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만 두시고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 음수 쪽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얘들아 사실 나도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그리는 중이에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큰 그림으로 그릴 일이 없어요. 너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나도 이제 이거를 개념 설명할 때나 이렇게 크게 그리지, 아까 조그맣게 그린 거 있지? 다 그런 스타일로 짧게 그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너희도 처음 배우는 거라 그런 거니까 이렇게 마저 연결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 빨간색 커브가 y는 코사인 x, 노란색 커브가 y는 사인 x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돼요? 이거를 이제 너네가 자유자재로 해야 돼. 범준아, 그럴 수 있겠어? 근데 지금 나 시간 많이 줄 거니까 천천히 그려보시고 헷갈리는 게 있으면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헷갈리는 게 있으면 지금 물어봐요. 지금 해야 돼. 왜냐면 지금 여기서 더 많은 걸 설명할 거라서 넘어가기 전에 다 이해를 하셔야 돼. 네. Y 좌표가 네. 여기에 X 좌표인 거잖아요. 거꾸로 됐는데 뭐라고요? 지금 원의 원의 코사인은 원의 Y 좌표를 지금 요 좌표 평면으로 봤을 때 S 좌표로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x좌표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너가 아까 대답했어. 지금 x가 어디 들어가 있어? 함수의 모양을 보니까 코사인 x 이렇게 돼 있죠. 그 x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자리였어요? 각도.
각도였잖아요. 그럼 너가 말하는 여기서의 x좌표의 의미는 여기선 각도가 돼야 돼. 요 벌어진 정도. 됐지? 그게 지금 저기서의 x값인 거고 그 x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코사인을 읽겠다는 거는 무슨 좌표를 관찰하라는 거예요? 점들의 코사인 정의대로. 반지름분의 x좌표. 그치? 근데 반지름이 1이니까 그 반지름 분해는 의미가 없죠? 예.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점들의 뭘 관찰하면 돼요? x좌표를 관찰하는 거야. 각도가 변함에 따라서 이 x좌표들이 어떻게 되냐? 그 x좌표들을 여기서 y축에다 찍은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각도가 0에서 시작해가지고 점점 커짐에 따라서 x좌표는 1에서 오히려 뭐 하고 있어? x좌표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봐. 점이 이동함에 따라서 1에서 점점점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 분필이 하나도 없냐? 점점점 이렇게 점들이 이동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각도는 커지고 있는 거지. 네. 근데 각도가 커짐에 따라서 이 점들의 x좌표는 점점 뭐 하고 있어? 여기 찍히는 점들은 점점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가 여기서 0일 때가 1이었고 점점점 각도가 커짐에 따라 y좌표, 그러니까 이거의 좌표, 여기서의 x좌표가 되겠죠? x좌표는 점점 뭐 하고 있는 거야? 내려가고 있는 거다. 알겠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야. 근데 내가 왜 사인을 먼저 설명했냐면 사인이 더 직관적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각도가 갔을 때 무슨 좌표를 읽는 거였니? 아까 사인은? y좌표잖아. 그럼 여기 찍히는 그 값들을 저기다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그 사인이 더 직관적인 거고 그거를 돌려놓은 게 코사인 좌표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조금 헷갈려 코사인이 처음에 이해할 때는. 네. 사인이랑 코사인 그래프는 그럼 뭐라고? 코사인이랑 코사인을? 사인이랑 코사인 그래프는 어, 그럼 x절편이 무한기예요. 그렇죠. y절편은 한 개. y좌표는 하나밖에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밖에 안 되지. 알겠어요? 근데 그것도 평행이동을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얘기고 이게 위로 많이 올라가 봐. 그럼 x축이랑 뭐 해져 이제? 안 만나기도 해요. 충분히 그런 상황도 생겨. y는 무조건 y는 범위만 y축을 포함한다면 무조건 하나밖에 안 나오죠. 자, 다 되었어요 이거? 이해돼요?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자꾸 잘 해야 돼. 그래서 이거 왜 배워 싶을 수도 있는데 얘들아 실제로 너네 지금 제일 많이 쓰는 너희들의 생활에 제일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핸드폰 있죠? 통신. 모든 통신이 사인이랑 코사인으로 이루어진 신호로 왔다 갔다를 해요. 왜요? 그래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왜 배워 싶을 수도 있는데 그냥 너네가 나중에 공학을 한다 치면은 그거에 다 기반이 되는 게 얘네들이야. 알겠죠? 내가 하필 통신을 얘기한 거는 나는 전자공학을 졸업을 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게 있어요. 전공 과정 중에 이제 반도체 쪽도 있고 거기서도 당연히 쓰이고요. 그리고 통신 쪽도 있습니다. 근데 난 통신 쪽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그때 맨날 하던 게 이거예요. 그냥 사인 커브, 코사인 커브 가지고서 물론 이 얘기는 아니야. 이거보다 더 심오한 얘기예요. 그렇기는 한데 내가 지금 아는 건 그거밖에 없어서 예시를 그냥 들어주는 거고 다른 분야는 아마 또 쓰겠지. 어떻게 쓰이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왜 배우냐 싶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런 데 쓰인다. 이 둘이 폭이 같은 거예요. 아예 똑같아요. 그래서 평행이동 시키잖아? 둘이 완전히 뭐 돼야 돼? 겹칠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아예 일치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괜찮니? 자 그럼 이제 더 많은 얘기를 해볼게. 잘 봐. 이제 한다. 내 맘대로 할게 이제. 다 이해됐다고 치고. 자 아까 말했지만 얘들아 이 커브들이 지금 다 모양이 뭐하다 그랬죠? 이 곡선의 모양들이 다 똑같다 그랬지. 그러니까 뭐냐면 너네가 요만큼만 컴퓨터에서 복사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그거를 뒤집고 뒤집으면 얘 나오고요. 그걸 또 뒤집으면 얘가 나오고요. 걔를 또 뒤집고 뒤집으면 또 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은 모양이란 소리야.
이 곡선의 모양들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거고 다 똑같이 생겨야 돼. 이런 얘기 왜 하냐면은 너네 2차 함수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지?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거. 대칭이죠. 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또 뭐 있어요? 우리 배운 유리함수. 유리함수도 뭐가 있었죠? 대칭성이 있었죠. 당연히 그런 것들 중요했니 안 중요했니?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칭성이 있을까 없을까? 너무나도 있죠. 잘 보세요. 일단 노란색 봐봐. 노란색은 이 점에 대해서 뭐 돼 있을까? 점 대칭 돼 있어요. 원점 대칭 함수인 거야. 원점 대칭 함수 우리 뭐라 불러요? 기함수라고 부르죠. 기함수. 기함수입니다. 사인은. 너네 아까 이거 했지? 여기다 뭐 붙이라 그랬어?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y는 sin x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sin에 마x를 쓰겠다는 건 결국 얘를 뭐라 쓰라는 거야? 마이너스의 sin x로 쓰라는 거죠. 맞아요? 이게 대표적인 뭐예요? 기함수의 형태지. 마x 넣었을 때 원래 거에 마이너스가 붙은 게 나온다. 알겠어? 여기까지 다 연결되는 거야. 범준 알겠어? 예. 원점 대칭 함수가 된다. 근데 얘들아, 얘랑 똑같은 역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또? 한 주기 다음 가면 있겠죠. 얘에 대해서도 그럼 뭐 돼 있겠니? 점 대칭 돼 있는 거야. 근데 얘 모양 어때요? 방금 얘기한 거랑 반대일 뿐이지 똑같은 모양 아닌가? 그럼 얘에 대해서도 뭐 돼 있는 거예요? 점 대칭 돼 있는 거예요. 점 대칭이 뭐야? 계속 나와요. 반복적으로. 이해됐어요? 근데 내가 아까 말했죠. 코사인도 결국은 사인으로 평행이동하면 만들어질 수 있다 했었지. 그럼 코사인 역시나 절편들마다 계속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점 대칭이 나온다. 그러면 사인 값을 주고 코사인 구하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걸 다음 시간에 다 알려줄 겁니다. 다 방법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봐봐. 코사인 커브 봐봐. 코사인 뭐야? 코사인 봐봐. 코사인. 야, y축에 대해 뭐 돼 있니? 코사인 커브 보면은 빨간색만 봐봐. 대칭되어 있는 거 보여요? 그럼 정확하게 얘도 무슨 함수라고 말할 수 있어? 우함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y축 대칭 함수니까. 알겠어? 실제로 아까 코사인 너네 어떻게 썼어? 코사인에 마세타 쓰면 뭐였어요? 그냥 코사인 세타랑 똑같다고 했었지. 맞아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함수의 성질이야? 우함수의 성질이죠. 이게 지금 그냥 코사인 x랑 같으니까 마이너스를 써도 원래 거랑 똑같다. 알겠어요? 이게 우함수의 성질이죠. 그럼 봐봐. 얘랑 또 똑같은 역할하는 선이 어디 있어요? 2파이 뒤에 또 있겠지. 맞아? 그럼 당연히 2파이에 대해서도 뭐가 돼 있어야 돼? 선대칭이 돼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에 대해서도 뭐 돼 있겠니? 선대칭이 돼 있는 거야. 얘도 역시나 뭐가 나와요? 반복적인 선대칭이 나온다. 알겠어요? 그러면 걔랑 똑같은 모양인 누구도 사인 커브도 계속 뭐가 등장하겠니? 아니 뭐가 등장해? 우함수는 아니에요. 반복적인 뭐가 등장할 거야? 대칭 축이 계속 나오는 거야. 이게 될 때마다.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계속 대칭이다. 그럼 이런 게 왜 중요할까? 내가 아까 말했죠. 너네 이제 그리게 될 거는 이런 것만 그릴 거라고. 여기를 2파이라고 해봐. 여기가 파이야. 근데 갑자기 y는 k랑 교점을 구해달래. 그래서 얘를 구하고 얘를 구했는데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데 알파랑 베타 더해달래. 알파랑 베타 더하면 얼마일까? 얼마일까? 두 개 더해. 얼마일까? 파이. 왜 파이야? 2차 함수가 아니야. 이거 2차 함수 일부분이 아니에요. 2차 함수처럼 얘에 대해 뭐 돼 있다고요? 지금 그림이? 대칭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네 둘 다 지금 이 축에서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하필 누구예요 지금? 아까 여기가 뭐였어? 파이였지. 여기 써놨잖아. 파이. 그거에 뭐야 이거? 반이니까 2분의 파이지. 그럼 알파랑 베타의 한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야? 2분의 파이가 있다는 거야. 그럼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은 평균이 얼마가 되도록? 2분의 파이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서 더하면 파이인 거야.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누군지를 몰라도 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뭐를 이용해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대칭성 당연히 중요한 거지. 이거 뭔 말인지 알겠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쓸 거다. 그래서 지금 대칭성 체크를 한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이 함수가 뭐가 있냐면 가장 높은 값이 있어요. 이런 걸 무슨 값이라 불러요? 최대값. 가장 낮은 값도 있죠. 뭐예요 이게? 최소값. 최대 최소가 무조건 뭐에?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자. 내가 앞으로 요 가운데 값 있죠. 가장 최대랑 가장 최소의 가운데 값. 도영아 일단 들어봐봐. 가장 위랑 가장 아래 이 가운데 값을 우리끼리 중앙값이라고 하자. 알겠죠? 명칭이 없어요. 그럼 잘 봐봐. 지금 우리가 그린 게 얘네 둘이었지. 얘네 둘은요. 아무런 평행이동도 안 한 기본 계형이죠. 이런 기본 계형들은 중앙값이 무조건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뭐 할 거야 너네? 막 평행이동 붙이겠지. 더하기 1, 더하기 4 이런 거. 그럼 중앙값은 그냥 뭐라고 읽으면 돼요? 이 뒤에 있는 숫자가 그냥 중앙값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이제 뭐 하는 거다? 잘 봐. 이제 이렇게 할 거라고. 여기다 더하기 4를 했다 쳐봐요. 그럼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건 잘 봐야 돼. y는 4를 갖다 그어. 그 다음에 이게 중앙값이 된 거고 위아래로 얼마씩 출렁출렁해요? 1씩 위로 1씩 아래로 갈 거라고. 그러면은 위에다가 얼마 표시해줘? 5 표시하시고 아래다가 얼마 표시해요? 3 표시한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하는 x 범위가 있을 거란 말이야. 특정 범위가. 그럼 거기서 뭐 하면 돼? 방금 했던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알겠지? 이게 어느 쪽 방향 평행이동 했을 때 벌어진 일인 거야? y축 방향 위아래로. 그럼 뭐가 변한다? 중앙값이 변할 거다. 이거 괜찮나? 이해되지? 이렇게 할 겁니다. 좀 이따가. 오늘은 문제 많이 안 푼다 했죠? 그림만 그릴 거예요. 잘 봐요. 그리고 또 그 오른쪽에다 너네가 정리할 건데 오른쪽에 내가 공간 해놨죠? 거기에 뭐 자리는 많으니까 거기다가 이것만 좀 써놔요. 자, 이거 기본 계형에 대해서 주기가 지금 얼마예요? 주기. 주기가 몇 파이야? 2파이야. 야, 주기가 왜 2파이야? 그거예요. 아까 우리 요거 정의대로 했지. 점 좌표 관찰하는 거였죠. 몇 도마다 계속 반복돼요? 300? 아까 완전히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게 몇 도마다 반복되는 거야? 360도마다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아니야? 제자리로? 그치? 그래서 주기가 몇 파인 거예요? 그래서 2파인 거야. 따라오고 있는 거지. 도형이 되는 거야? 주기가 그래서 2파이가 되는 거고. 야, 여기다 써놔. 그러면은 만약 fx라고 하잖아요. 둘 중 아무나 하나를. 그러면은 fx랑 f에다가 x 플러스 2파이를 한 게 당연히 뭐 하겠니? 둘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앞으로 이런 식이 보이면 뭐라고 읽어야 돼? fx는 이런 게 보였어. 만약에 이거의 뜻이 뭐야? fx는 몇마다 반복된다? 2파이마다 반복된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알겠지? 이해돼? 왜? 주기가 얼마니까? 2파이니까. 이제 앞으로는 웬만하면 다 호도법으로 얘기를 합시다. 그래프 그릴 때는. 알겠지? 그래서 2파이마다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아까 말했던 거 최대 최소. 최대가 얼마예요 지금? 1이다. 알겠어? 최소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이다. 가장 높은 값, 가장 낮은 값. 요거 이해됐어요? 그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가장 높은 게 1이고 가장 낮은 게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알겠어? 그래서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거다. 되는 거야? 정리해 놓으시고 오른쪽에다가 괄호 열고 중앙값 얼마다? 중앙값은 1이다. 그냥 최대 최소에 뭐라 생각하면 돼요? 미안합니다. 중앙값이 0이다. 최대 최소에 뭐라 생각하면 돼요? 평균이라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야. 중앙값을 알아? 그러면은 최대 최소가 얼마인지 유추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오히려 최대 최소를 알아? 그럼 중앙값이 얼마인지도 유추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너네가 개수들이 얼마인지 찾아내야 돼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반복적인 뭐가 등장한다? 반복적인 대칭성. 선대칭도 있고 점대칭도 있는 거고. 둘 다 계속 나온다. 근데 네.
X 좌표의 움직임이랑 Y 좌표의 움직임이랑 그러면 이거야 이제. 여기서 얘한테 얼마를 더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사인한테 더했다고 쳐봐. 그럼 사인한테 더한 게 여기서는 원도 같이 이동되면 돼요. 위로. 알겠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 물론 평행 이동이 됐을 때도 얘를 계속 달고 가도 되거든. 근데 웬만하면은 이거는 기본 계형일 때만 가는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평행 이동 가는 거는 그냥 얘만 생각하세요. 그냥 여기서 이제 이동을 시킨다고 생각해. 그래야 편해. 쟤까지 같이 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알겠죠? 야, 그리고 이거 좀 볼까? 지금 기본 계형은 중앙값에서 위아래로 폭이 얼마야, 둘 다? 1이지. 그게 왜 1일까? 그 이유를 좀 추적을 해보자. 그치. 여기서 반지름이 얼마였니? 1이었지. 여기서 원이 그려지면서 좌표를 관찰을 해보니까 가장 높게 찍는 게 얼마예요? 1이고 가장 낮게 찍는 게 얼마야?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래서 저렇게 나오는 거야. 야, 그럼 생각해봐. 이제 너네가 이런 것도 하겠지. y는 2 sin x.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지금 이 그래프를 다 몇 배씩 하라는 거예요? 2배씩 하죠. 그럼 봐봐. 이게 노란색이 사인 커브였으니까 얘를 그린다 치면은 양수를 몇 배 하면? 2배를 하면 위로 2배만큼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0은 2배 하면 얼마예요? 0이지. 그래서 얘네들은 그대로 두고 양수들이 2배가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지? 음수들은요? 더 내려가겠죠. 2배를 하면. 왜? 마이너스 1 2배 해봐.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더 내려가는 거야. 그럼 결국은 뭐가 되냐면 x 간격으로는 변화가 안 생겨요. 뭐 했을 때? 2배를 했을 때 전체에다가. 근데 뭐가 변해요? 이 폭이 변하는 거야. 진폭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중앙값 지금 변했니 안 변했니? 파란색만 봐봐. 중앙값 변해 안 변해? 안 변했죠. 그걸 기준으로 대신 위로 몇 칸 갔어? 2칸. 얘한테 2배만큼 간 거야. 아래로도 몇 칸 갔어요? 2칸. 그럼 앞으로는 너네가 이제 자리별로 생각을 해야 돼. 잘 봐봐. 정리를 해줄 건데 y는 이제 너네가 바라볼 함수들이 이런 거란 말이야. 변수를 적용할 수 있는 건 다 적용한 거야. 이게 최대치예요. 너희가 보는 함수 중에 제일 복잡할 게 이런 거야. 근데 이런 거 그릴 일은 거의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 그럼 봐봐. 아까 요 자리가 의미하는 게 뭐였고 요 자리가 의미하는 게 뭐였는지 지금 설명한 거야. 얘는 뭐였죠? x 앞에 개수를 변동을 줬다는 거는 읽는 속도가 바뀐 거야. 그래서 주기가 변해요. 즉 좌우가 변하는 거야. 2배를 만약 여기다 2를 쓰잖아? 그러면 2배만큼 빨리 읽었다는 거니까 그래프가 더 좁아져요. 주기가 더 짧아지는 거야. 알겠어? 여기를 더 작게 하잖아요? 2분의 1처럼? 그럼 더 뭐 하겠다는 거야? 천천히 읽겠다는 거야. 그럼 더 그림이 펑퍼짐해지기 시작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잘 들어야 돼. 따라와야 돼. 그 다음 이 A의 역할이 뭘까? 방금 내가 뭐 했어요? 2배로 키웠지. 얘 그렸지. 2배로 키웠더니 중앙값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근데 그거 기준으로 위아래로 가는 그 진폭이 몇 배가 된 거야? 2배가 된 거야. 2배가. 그럼 여기는 뭐에 관여한다? 그래프의 폭에 관여를 하겠죠. 중앙값 기준 얼만큼 올라가고 얼만큼 내려가느냐. 이거에 관여를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겠니? 이거는 X축 방향 평행이동에 관여를 하겠죠. 그거 말고는 의미가 없어요. 얘는 뭐에 관여해요? Y축 방향 평행이동. 다른 말로 얘가 다 움직이면은 최대치에서도 움직이겠지. 중앙값도 움직이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각 자리마다의 의미를 너네가 다 알고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몇 개 한번 연습을 해볼게. 이건 다 됐으니까 이제 지울게요. 이거는 오늘 지금 사인밖에 못했네.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못했네요. 결국 뭐라고? 나한테 물어보세요. 나한테. X 앞에 개수가 네. 읽는 속도라 어. 했으니까 원에 이게 빨리 이렇게 올라가는 그렇지. 이 각의 속도를 2배로 올렸다는 거야. 읽히는 각의 속도를.
그러면 그때마다 읽히는 x좌표든 y좌표든 읽을 거 아니야. 코사인, 사인마다. 그럼 그 읽히는 것도 더 빨리 읽히겠죠. 이해돼요? 잘 봐봐. 이 소리야, 이 소리. 그래, 이런 거 그냥 오늘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는 게 훨씬 좋아요. 어차피 오늘은 문제를 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요? 봐봐. 이 소리야. 이렇게 원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코사인을 예시로 사인을 예시로 들어볼게. y는 sin x를 먼저 그려보면은 방금도 했지만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였죠. 여기까지가 2파이였잖아. 이게 기본 커브거든요. 최대값이 얼마예요? 1이고 최소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인 이런 기본 개형이었는데 내가 이거를 만약에 사인의 2x 읽는 속도를 2배로 늘린 거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파이죠. 여기가 몇 파이예요? 2분의 파이야. 잘 봐요. 얘는요. x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갔을 때 실제 움직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y좌표를 관찰해봐. 사인이니까 y좌표거든. y좌표를 관찰하면 0에서 얼마까지 올라가요? 1까지 올라갔지. 요거 이해됐어요? 근데 얘는요. 똑같이 x를 0부터 얼마까지? 2분의 파이까지 한번 늘려보자. 근데 그때 실제 각으로 작동하는 건 2x 아닌가? 그치? 그럼 2x 값은 얼마부터 얼마로 나와요? 0부터 파이까지 아닌가요? 아, 뭐냐면 똑같은 x에 대하여 얘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관찰이 된 건데 얘는 실제 여기 각에서 0부터 몇 도까지가 관찰된 거야? 파이까지가 관찰된 거야. 그럼 이때 y좌표를 읽어봐. 0에서 얼마까지 커졌다가 1까지 커졌다가 다시 얼마까지 줄어들어요? 듣고 있는 거지? 0까지 줄어들지. 그 움직임을 실제 x축이니까 이게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서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1까지 올라갔다가 0까지 다시 내려오는 그림이 요 안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요거 이해됐어? 그러니까 주기가 절반만큼 줄어드는 거야. 원의 크기도 줄어드는 거. 원의 크기가 줄어들었다고요? 원의 크기가 왜 줄어요? 지금 이거의 읽는 속도에 대한 걸 변화시켰는데 원이 갑자기 왜 줄어들어? 빨리. 어? 빨리. 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 거리가 줄어들면 더 빨리 되지 않는 이상.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냥 이거야. 여기서 너가 트랙을 돌고 있어. 이 트랙의 모양은 똑같아. 그냥 천천히 도는 거랑 빨리 도는 거 차이뿐이에요. 아. 네. 알겠죠? 그러니까 요 소리야. x의 움직임이 얘 입장에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가는 거랑 얘 입장에서 x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가는 그 작동이 얘는 0부터 실제 각도가 90도까지지만 얘는 요게 각도기 때문에 0부터 파이까지가 읽히는 거예요. 각도가 기준. 그렇지. 각도가 기준이라서. 네. 근데 그게 2배만큼 빨라졌으니까 좌표를 관찰해봐. y좌표. 0에서 얼마 찍어? y좌표 얼마예요, 요거? 맞아. 1이요. 1 찍고 다시 얼마까지 가요? 180까지 갔으니까 0까지 갔잖아. 그 모양이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 안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찍고 내려온 거예요.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주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대신 얘네 최대값은 변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원의 사이즈가 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 괜찮아? 뭐 어디가 되면 또 어디가 안 되고 뭐 이해되는 거야? 갑자기 물어보니까 된 거예요? 뭐가 애매해? 다 물어보세요. 야, 지금 질문 타임. 지금 아직 시간 남았거든? 다 물어봐 그냥. 해결을 하고 가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속도를 빨리 안 하고 어. 크기를 줄여. 원의 크기를 줄여도 각도는 얘들아 이 각이 변하는 속도는 똑같은 거야. 잘 봐. 징징징징징 이게 짧아진다고 해서 바뀌어요? 징징징징징 가는 거 똑같잖아요. 그 시계랑 똑같아. 너네 이거야. 시계가 이만큼 크잖아. 전 세계의 1초는 다 동일하죠, 속도가. 아주 좋아요. 그러면 이게 가는 속도가
큰 시계, 너네 그 영국에 있는 그 시계 알지? 철탑에 있는. 거기는 시계가 속도가 다르니?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계가 가는 속도가 각속도가 일정한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시계들은 각속도가 똑같잖아. 근데 그게 시계가 조그만 시계도 있고 요만한 시계도 있고 엄청 큰 시계도 있는데 변하진 않잖아. 각의 속도가. 뭔 말인지 알겠어? 그거로 생각하면 돼. 각은 읽히는 속도가 변하면 안 되죠. 원의 크기에 따라서 변하면 안 되지. 이게 내가 일부러 더 깊게 설명 안 하냐면은 이제 각속도까지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각속도는 물리 얘기예요. 근데 물리 중에서도 물2예요. 그게 물1이 아니야. 물2 얘기야. 물2. 너는 하기 싫잖아.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돌림임 얘기까지 해야 돼요. 그럼 못합니다. 나도 몰라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알겠지? 그러니까 더 깊은 얘기는 못하는 거고 그냥 각이 읽히는 속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x로 읽을 거냐 2x로 읽을 거냐 2분의 1x로 읽을 거냐. 대신 최대치수는 변하면 돼야 안 돼요? 원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 이상 변하면 안 된다. 된 거야?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세요. 헷갈리는 게 있다. 나는 애매하다. 사인이랑 코사인 함수를 그리고 네. 저게 그 1차 함수 같은 걸 그리면 네. 그것도 치역이 1이랑 마이너스 1 사이예요. 그거는 그냥 그리면 되죠. 우리가 이거야. 너네 무리함수 그릴 때 여기다 1차 함수 갖다 그릴 때 얘 치역까지만 딱 그려요. 1차 함수를 잘라버려. 그리고 아니었지.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렸잖아. 이런 식으로.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냥 얘만의 치역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것 뿐이고 1차 함수, 2차 함수 여기다 덧그려야 된다. 그럼 걔는 그냥 그리면 되는 거야. 근데 물론 만나는 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만나는 거는 요거 바깥에서 만날 수 있겠니 없겠니? 애초에 얘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무조건 요 사이에서 만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요 그림 위주로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리겠지. 알겠어요? 또 다 물어보세요. 헷갈리는 게 있으면 애매한 게 있다. 그럼 다 물어봐야 돼. 오늘 다 끝내야 돼. 물론 집에 가서 다시 하면서 의문점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체크하고서 다시 와서 물어봐야 돼요. 그거 넘기면 안 돼. 분명히 생길 거야. 왜냐면 처음 하는 거라서. 대신 그렇게 의문이 들려면 뭘 해야 돼요? 지금 문제 안 풀었으니까. 복습을 무조건 해야 돼. 개념 복습을. 근데 다음 시간에 이거 문제 안 풀었으니까 오늘 안 해야지. 다음 시간에 왔는데 뭐였더라? 혼자 또 물음표 띄우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화가 날 것 같아요. 알겠지? 그건 안 된다. 숙제를 안 내서도 복습은 해야 돼요. 또 궁금한 거 없어요? 범준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물어봐봐. 난 너가 궁금해하는 걸 다 뚫어주고 싶어. 빨리. 그거를 60분법으로 쪼갤 수 있어요. 문제에서 60분법으로 나타낼 수 있냐고? 문제에서 쪼개도 아니 똑같이 쓰면 돼요. 90도 쓰면 되고 180도 쓰면 돼. 써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일단 어디 갔어?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x 정의역이 뭐가 된 거니까 각도가 된 거니까 써도 상관없어. 근데 웬만하면 그건 또 이제 단위가 들어가잖아요. 도라는 단위. 그래서 그거 잘 안 써요. 그 방식을. 대부분 다 호도법. 그러니까 호도법이 나온 이거 결국 이것 때문이야.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쓰는 정의역은 항상 실수인데 도를 써버리면 단위가 들어가다 보니까 쓰기 좀 불편해. 근데 실수로 표현하려면은 호도법을 이용하면 가능해서 호도법을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제 너희는 호도법만 쓸 거야 거의. 필요하면은 60분법도 쓰는데 지금 뭐 질문이 안 나오는 건 이해가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본인 스스로한테 무관심한 거예요? 빨리 의문점이 있으면 다 물어봐요. 저도 함수가 있어요. 근데 잘 봐봐. 이게 어때요? 올라가다가 결국 뭐 해? 내려가지. 맞아? 이러면 벌써 1대1 함수가 깨진 거야. 그러면은 전범위로 봤을 때는 역함수가 있겠니 없겠니? 없어요. 그럼 특정 범위에서는 정의할 수 있겠지. 그걸 이제 아크 사인, 아크 코사인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그것도 대학과정 얘기예요. 너희는 할 일이 아예 없어. 걱정하지 마.
아예 없어요. 아예. 역함수. 상학함수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니까 걔네는 논외고요. 상학함수에 관해서 역함수 관계는 고3 때도 안 해요. 그 이과 애들이 하는 거죠. 미적분 2에서도 안 배웁니다. 아예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그건 대학교 때 하니까 볼 일이 없어요. 아예 뭐 이공계쪽 가면 보겠죠. 거기서 합니다. 또 지금 끝나는 거 기다리지 말고 얘들아 좀 이제 현수야 다 이해가 된 거야? 된 거 맞아? 범준이 또? 그러면은 네. 또 일사천부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서 그냥 타사분면을 주고 네. 그래프만 따로 그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을 좀 더 자세히 말해줄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네가 조심해야 될 게 이거야. 잘 봐봐. 아주 좋아요. 아까 우리가 했던 올사탕구 있죠? 이건 얘들아 각도의 위치가 이렇게 4분면에 위치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4분면은 이 4분면과 뭐 한 걸까? 다르다고 봐야 돼. 알겠지? 여기서는 1사분면에 있어요, 2사분면에 있어요, 3사분면에 있어요, 4사분면에 있어요 라는 그 각의 위치가 요 각에 있을 때면은 1사분면인 거야. 그렇지? 0부터 몇 도니까? 90도니까. 여기 있으면 2사분면에 해당하는 상태예요. 여기 있으면 3사분면, 여기 있으면 4사분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왜? 여기서의 정의역은 누구니까? 각도니까. 그게 여기서 시초선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정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연동하면 돼요. 알겠지? 됐어요?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